예, 학생 여러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10번째 강의 중에서 세 번째, 제7장 4절 마을 수준별 지정 사업별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과제가 나갔을 겁니다. 저번 과제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번 과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학기에 한 번씩 제가 레포트를 읽고 요약하는 과제를 내고 있고, 이번에 과제는 제가 논문을 4편을 올렸습니다. 4편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주로 새마을 사업화 관련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한 논문은 방법론입니다.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텍스트 분석이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인터뷰 분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부분을 올렸기 때문에 내 논문을 여러분들이 제목이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해서 레포트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출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논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을 해 주시면 모르는 부분 어떻게 해서 잘 모르겠고, 또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어렵고, 또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요약을 하고 발췌를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3학년, 4학년, 고학년 수업을 맡고 있는데요. 졸업을 하면서까지 새마을 관련 논문을 한 편도 읽지 않았다,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이 논문이라는 형식은 글쓰기의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문서가 형성되고 또 어떻게 논리 체계가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참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내용, 형식,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강의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지금 동영상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한테 궁금한 내용이나 또 공부 이외에 진로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직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레포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도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논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또 공부 이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영역이나 궁금한 영역이 저한테 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네, 됐습니다. 마을 수준별 새마을 사업입니다. 마을 수준별 새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64페이지입니다. 1970년대 초기 단계는 이제 보십시오. 표 7-11. 저는 이제 표나 그림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략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구분되었다. 기초마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기초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조마을은 일정 부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마을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고, 자립마을은 이제 70년대 후반에 거의 대부분의 마을이 이제 자립마을로 넘어갔는데요. 소득이라든지 이제 새마을 공장이라든지 보다 소득하고에 직결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264페이지 초표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마을로 분류된 부락은 1970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후 전혀 개발 의욕을 잃어버려 전혀 변화를 가지 못했거나 구태의연한 타성으로
전혀 탈피하지 못했다고 판단된 마을이다. 이 범죄에 들어가는 곳이 전국적으로 1만 8천여 개의 마을에 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5페이지. 그렇다 그러면 자조마을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기초환경정비는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주민의 의욕과 열성으로 미루어 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이 이 범주에 속했다. 이 마을 또한 1만 4천여 개의 마을에 달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 이제 제 세 번째 단계인 자립마을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1972년도까지 기초환경개선 사업을 무사히 완료한 곳으로 여기에 속하는 마을이 다음 단계인 소득증대 정진 사업과 기술 도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과정을 끝내고 소득 증대나 기술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단계로 이제 복차 사업이나 이래 넘어가는 거죠. 특별 사업인 2,100개의 마을에 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거기 세 번째 문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의 투자 효율을 높이고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원의 방법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시행한 것이다. 이게 마을 수준별 중점 추진 사업의 핵심 원리입니다. 핵심 원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억 원이라는 자금이 있다 그러면 이 자금을 그냥 균등하게 전 마을에 내려주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자원을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또 마을의 수준에 따라 집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새마을 사업은 주민 자력 사업 그리고 기본 지원 사업, 특별 지원 사업으로 유형화하여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민 자력 사업은 뭐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주민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 반면에 이 성과 자체가 주민 개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야지 주민들도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기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군 단위나 도 단위, 국가 단위에서 재정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다리를 놓을 때 또 이제 저수지를 조성을 할 때 지원되는 경비가 30%다. 자비는 70%다.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기본 지원 사업이고, 특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보시면 사업의 성질에 따라 사업별로 주관 부처의 기준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마다 특별히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겠죠. 농경지 정리, 그 다음에 농어촌 전화사업, 그리고 대부분의 복차 사업 등이 여기에 속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 7-12 성급을 위한 필수 기준 사업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호당 이제 마을 기금은 얼마고 또 농가저축은 얼마가 되어야지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이렇게 구분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새마을 사업을 할 때도 그 마을 수준을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 예를 들어서 아주 기초 환경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적개발 원조의 자금이 사업에 투자되면서 주민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조마을. 그 다음에 이제 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해도 무리가 없는 마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많은 학자들이, 참 많은 학자는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마을 수준별 새마을 사업을 조금 더 우리가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논리나 학자라 그러면 충분히 이제 노벨 경제학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수업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벨 경제학을 받은 학자가 이제 구충제입니까? 구충제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 주민들한테 이제 줬을 때 그 효과가 더 많다. 그 원리로 해서, 기본적인 원리로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배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또 이 사례를 통해서 적용을 해서 또 성공적인 어떤 케이스를 발견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그런 부분에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6페이지 보십시오. 연도별 마을의 단계별 변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 자체를 제가 이제 왼쪽부터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제일 오른쪽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그 다음에
복지마을, 복지마을, 자영마을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조, 자립마을, 그 다음에 자립마을, 자영마을, 복지마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표에서 보다시피 자, 제 72년도를 한번 보십시오. 1972년도 같은 경우 기초마을이 구성비가 53%다. 대부분이 반 이상이 기초마을에 해당되었다. 72년도에. 자조마을은 40%다. 그 다음에 자립마을은 이제 7%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80년도 한번 보십시오. 80년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표를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들 멍하니 이제 모니터를 보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자립마을 같은 경우 80년도에는 거의 98.3%. 거의 달성을 했죠. 그 다음에 자영마을 2.6%, 복차마을 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도 보십시오. 측정을 했던 가장 마지막 단위인데 86년도 같은 경우 자립마을이 41%, 자영마을이 54%, 복지마을이 4.4%.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적어도 새마을 국제개발 학생이라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전공자이고 또 잘못 인지되어 있고 논리가 오류를 가지고 있는 논리를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정치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서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이런 기본 지식이 여러분들이 습득이 되어야 됩니다. 습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새마을 국제개발학과 학생이라 그러면 기초, 자조, 자립, 그 다음에 자영, 복지마을 단계로까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지 충분히 이 마을 수준별 단계를 설명할 때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논리적일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마지막 부분 267페이지. 마을이 단계별로 발전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고 주민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라 그러는 것은 자, 이게 자립마을, 자영마을, 자영 스스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운영을 한다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도 축소되고 마을 스스로도 그런 가치 부분이 내재화된다는 거죠. 이 뒤에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새마을 사업의 추진 원리라 그러는 거는 제가 이제 논문을 썼던 부분에 간단한 부분입니다. 할 수 있다. 지도자도 그렇고 국가 지도자도 그렇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정신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5천년의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새마을 사업을 합니다. 70년, 71년 하면 된다. 주민들도 하면 되는 거야. 느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덜풀체로 확산이 되고 전 국민의 인식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면 된다. 이 캔두 스피릿 자체를 이제 가치를 내재화 시키는 게 이게 가장 큰 어떤 새마을 운동의 자본이자 저는 이제 사업의 추진 원리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그런 경험치가 충분히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재화되어서 확산되고 진화된다는 거죠. 이 80년대 초반까지.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의 원리를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자, 268페이지 지정사업별 새마을 사업.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전공자라 그러면 심화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 가지 사업을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교수님이 지정사업별로 새마을 사업을 분류할 수 있다. 어떻게? 1970년대 초반에는 새마을 10대 가꾸기 사업을 했다. 시멘트 철근을 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는 새마을 22개 표준 사업을 정했다. 1972년부터. 이때는 농한기뿐만 아니라 농번기에도 새마을 생산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제 10대 사업 같은 게 주로 이제 농한기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식량정산, 경제작물정지, 잠업, 그죠? 여기는 이제 잠업 그러는 거 뭡니까? 누에 키우고 그런 겁니다. 축산진흥, 수산물, 농특, 농가부업, 병충해 방제, 퇴비정산, 객토사업, 토지의 성격을 바꾸는 사업이고, 그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이건 제가 매일경제 1972년 5월 10일자에 실제로 기사화되었던 내용들을 발췌해서 적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마을 36개 사업은 1973년에 정부는 1973년 새마을 사업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 말속도가 조금 빠르죠.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듣는 학생은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200속, 300속을 합니다. 저는 배속을 올리지 말고 그냥 들어도 충분히 빠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길지 않지 않습니까? 20분 이내에 제가 다 종결을 하니까 2배속, 3배속 하지 마세요. 정부는 1973년 새마을 사업으로 18,500개 사업에 대해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 36개 사업을 했다. 여기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나옵니다. 농어촌 전화 사업도 그렇고. 자, 지원사업, 소득사업 이렇게 될 때 지원사업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앞에 가시게 되면 이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 자력사업, 지원사업, 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 이렇게 나온다. 그냥 이제 자력사업, 지원사업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력사업은 이제 혜택이 개개인에게 거의 귀속된다. 그렇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개개인에 거의 귀속되기보다는 마을 전체에 어떤 귀속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사업으로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농민들의 동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새마을 사업 5개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협동권 사업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협동권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웃 마을을 합쳐 협동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게 보면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무를 잘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수와 관련되는 도수로, 소료지, 양수장, 선착장, 공동창고, 구판장, 농로, 간이급수시설, 교량시설, 마을 간의 공동수건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110개 사업 1984년 이렇게 추진을 했다. 이게 지정사업별 새마을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270페이지 월별 새마을 사업입니다. 월별 새마을 사업인데, 자, 이 월별 새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농한기, 그 다음에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원력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원력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 기반, 소득 증대, 그 다음에 환경 정신 개발해 가지고 이 사업을 구분해서 이제 월별로 이렇게 나눠서 어떤 사업은 어떤 월에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모내기 같은 경우 6월이 되어 있네요. 6월이고, 그리고 가을로에는 9월에 한다. 그 다음에 저장 창고 보관 손질은 10월에 한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2월, 1월, 2월 사업은 농한기 사업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농로개설, 소교량개설이나 이런 자재수송, 지분개량 사업을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월별 새마을 사업도 새마을 사업을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하위 단위의 이제 기간 사업이었다. 그 다음에 연중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연대별 사업이 있을 수 있겠죠. 정부별로도 사업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새마을 사업은 공간, 시간을 분류해서 구분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71페이지 마지막에 보십시오. 1974년부터 새마을 사업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유휴 노동력을 최대한 생산하고 계절적으로 적절한 인력의 안배를 위하여 농촌 인력의 가부족 현상을 효율적으로 시정하게 나가기 위하여 이렇게 월별로 중점 사업을 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농번기 6월과 12월 그리고 농한기 할 사업은 이런 사업이 이제 가장 적정하다. 그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7장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다음 주에는 가장 이 교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분야별 새마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분야별 새마을 사업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됩니다. 정신개발, 환경개선, 소득정대 사업인데 이론적인 측면에도 이념적인 부분, 사회문화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맥을 서로 간에 연결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연대가 되어 있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또 새마을 국제개발학과 학생은 정신개발, 소득증대, 환경개선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과제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